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181회 영상에서 설명드린 숲을 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경매 물건을 뒤로 하고 현장으로 우선 바로 가보시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순수한 마음,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빈 그릇에 차근차근 채워나가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요, 대강대강 겉핥기 조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확실한 조사 방법을 만들기 위한 거죠. 자, 경매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낙찰이 아니에요. 낙찰 받는 게 목적이면은 높이 쓰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수익이라는 절대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선정했다면은요,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 정보를 우선 찾아서 경매 노트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요, 현장 조사 나갈 지역에 부동산 중개소 목록을 거리, 동선별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자가용은 당연히 안 되죠. 대중교통 이용해서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 필수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리스트 목록을 추리셨다면요, 한 군데 한 군데 전화를 하셔서 전세 매물을 일단 물어보세요. 가격대는 얼마다라고 콕 찝지 마시고 1억대 물건, 2억대 물건 이렇게 두리뭉실 물어보시면서 방문 예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볼 수 있는 집이 가능한지, 오늘 지금 가서 볼 수 있어요? 라고 타진해 보시고 시간대별로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전화 예약해서 그 스케줄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일단 그냥 차근차근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중개소 사장님들이 설명하는 내용들 꼼꼼하게 들으시고요,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분들한테 그 집의 장단점들 세세하게 물어보세요. 물론 뭐 집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단점 얘기 안 하겠죠? 장점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찬찬히 장점만 듣다 보면 그 장점 속에 단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 모레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햇빛은 잘 드는지, 집안의 구조는 괜찮은지 요리조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과 연륜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시간을 내고 또 내서 계속해서 현장을 보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따분하고 지루하죠. 아, 이렇게 계속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죠. 꾸준히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정답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아파트 전문가라고 자부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0년간 우리의 중고딩, 우리 제자들한테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까워 집집마다 뭐 서울 강남, 분당,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거의 모두 가봤습니다. 건축 당시부터 화제가 됐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 2, 3차 모두 가봤거든요. 그런데 타워팰리스 1, 2, 3차보다도 더 좋은 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숙명역 앞에 있는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이에요. 구조 면에서 실내 면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동부 센트레빌이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명물 음마아파트, 미도아파트, 도곡렉스, 역삼내면, 개나리 푸르지오, 개퍼현대, 뭐 제가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모두 가봤는데요. 주차장은 어떤 형태가 괜찮은지, 복도는 어느 아파트가 괜찮은지, 넓은지, 현관문 사이즈가 괜찮은 아파트는 어디가 있는지 자주 다녀보니까요, 현관문 하나, 손잡이 하나, 문고리 하나, 세면대 구조, 욕실 내부 하나하나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건데요, 구분도 안 됐어요. 관심도 없었지만 제가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외형, 내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가 아파트 내부를 보는 눈이, 외형을 보는 눈이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도 제 안목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요, 보고 듣고 느낀 점, 경매 노트에 낱낱이 샅샅이 적는다고 하면 그 기록들 된 노트가 향후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조사할 때 요긴하게 쓰이지 않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소 내셔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조사를 한다면 중개소 낼 수 있습니다. 경매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매번 저한테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제발 여러분들 질문 그만하시고요. 생각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제가 응원, 간곡 드리겠습니다. 홍티경매 영상에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리고 해보시라고 격려를 해드린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실천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와 같은 과외 선생님들이요. 보통 수업하러 아이들 방에 쏙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수업 잘 하시고 마치시면은 그냥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가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요. 틈나는 대로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특히 실내 구조를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실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한테 살펴봤죠. 그렇게 수십 집을 보다 보니까 제 나름의 기준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면이라고 같은 내면이 아니다. 센트레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구조가 틀리다. 내장재가 다르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빌라도 오피스텔도 상가도 저는 마찬가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매 물건 어때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의 답은요.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뭐 충분히 도모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전세가는 어느 정도인지, 매도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수요는 충분히 있는지,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상 유무가 아니라 얼마를 써낼지 그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입찰 가격을 무조건 잘 책정해야 되겠죠?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사항입니다. 그 입찰 가격은 바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어느 지역으로 조사를 나갈지 정해보시고요. 시간 스케줄 살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끈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보일 것이고요. 두드리는 자한테 열릴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방법 많이 널려 있지만 거저 얻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얻을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나가보시고요. 홍티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한번 따라가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저한테 항의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